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탄소 포집 기술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고 거대한 공장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기 위해 24시간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 일을 묵묵히 해온 동물이 있었어요. 기술도 없이 보조금도 없이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동물을 거의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비버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들으면 믿기 어렵겠지만 불과 100여 년 전 유럽에서 비버는 사실상 없는 동물이었어요. 1900년대 초 유럽 전역에 남은 비버의 수가 고작 1200마리였거든요. 한 종이 멸종 직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숫자로 느껴지시나요?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동네 아파트 단지 한 개 정도의 인원이 유럽 대륙 전체에 흩어져 숨어 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모피. 비버의 털은 촘촘하고 방수가 돼서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최고급 소재로 통했어요. 비버 가죽으로 만든 모자는 신분의 상징이었고 수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해리향이에요. 비버 항문 근처 향랑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은 의약품과 향수 원료로 쓰였는데 이게 또 꽤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비버는 온몸이 돈이었던 셈이죠. 털도 분비물도 심지어 고기까지. 유럽에서 비버 사냥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졌고 결국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독일에서 사라지고 프랑스에서 사라지고 영국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자취를 감췄죠. 남은 건 롱강 하류의 아주 작은 개체군 엘베강 유역의 소수 무리 그리고 노르웨이 일부 지역뿐이었어요. 1200마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비버가 사라진 강들은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아무도 뭔가 빠진 줄 몰랐을 정도로. 비버가 사라진 강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그 당시엔 아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강은 그냥 흘렀고 물은 여전히 바다로 갔으니까요. 비버가 없어도 강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달랐어요. 말하기 어려운 눈에 잘 안 띄는 변화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죠. 습지가 줄었고 특정 물고기가 사라졌고 강변의 식생이 달라졌어요. 그게 비버 때문인지 아닌지도 한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혹시 비버를 돌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조심스러운 실험들이 시작됐고 유럽 각국에서 재도입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생겨났습니다. 처음엔 소규모였어요. 몇 마리 풀어놓고 지켜보는 식으로. 그런데 비버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비버 개체수는 약 120만 마리, 1200마리에서 시작해서 100년 만에 1000배가 됐어요. 물론 자연적으로만 늘어난 건 아니고 각국 정부와 환경단체들의 재도입 노력이 컸습니다. 영국은 수백 년 만에 비버를 강으로 돌려보냈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이어졌죠. 그리고 비버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 댐을 지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면서도 놀라운 장면인데요. 과학자들이 관찰하니까 비버가 자리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나뭇가지 물어다가 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설계도도 없이. 근데 그 댐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비버댐 하나가 뭘 얼마나 바꾼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계 들어보셨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땅에 저장하는 기술이에요. 기후위기의 해법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고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이미 직접 공기 포집 시설이 돌아가고 있고 미국 정부도 이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연간 얼마나 잡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현재 가장 큰 시설 기준으로 연간 수천 톤. 운영비는 탄소 1톤당 수백 달러. 여기에 에너지도 엄청나게 들고요. 한편 비버 한 쌍이 만든 습지 하나는 어떨까요? 2024년 스위스 7위 연방공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스위스 알프스 지역이 비버 습지 여러 곳을 직접 조사한 건데요.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버가 만든 습지는 같은 면적의 일반 하천보다 탄소를 최대 200배 더 흡수하고 있었어요. 평균적으로 비버 습지 하나당 연간 약 100톤의 탄소가 저장되는 걸 확인했고요. 100톤이요. 공짜로 비버가 알아서
물론 습지의 크기, 기후 조건, 식생 환경에 따라 편차는 있어요.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 비버가 있으면 탄소가 잡힌다. 연구팀은 이게 스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버가 재도입된 전 유럽과 북미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비버 습지가 대체 어떻게 탄소를 잡는 건지, 그 원리가 뭔지. 그게 생각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비버댐이 탄소를 잡는다는 게 처음엔 좀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댐이 그냥 물을 막는 거 아닌가요? 그게 탄소랑 무슨 상관이죠? 사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탄소가 자연에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땅속의 유기물, 그러니까 낙엽, 죽은 나뭇가지, 동물의 사체 같은 것들은 원래 미생물이 분해해요.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탄소 순환이에요. 근데 이 분해 과정에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비버댐이 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댐이 물을 막으면 주변 땅이 잠깁니다. 흙이 물에 잠기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죠. 산소가 없으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요. 분해가 안 되면 탄소가 공기 중으로 나오지 못하고 흙 속에 그대로 갇혀버립니다. 비버 습지 바닥의 토양이 일반 하천 토양보다 유기물 함량이 훨씬 높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비버는 나무를 엄청나게 베거든요. 비버 한 마리가 1년에 베는 나무가 수백 그루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 나무들이 물에 잠기면 역시 산소가 차단돼서 분해가 아주 느리게 진행됩니다. 물속의 고사목에 탄소가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갇혀 있을 수 있어요. 비버의 댐 하나가 사실은 거대한 탄소 금고인 셈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습지가 생기면 수생식물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 식물들이 또 광합성으로 탄소를 흡수합니다. 식물이 죽으면 물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쌓여요. 그게 또 탄소를 저장하고 선순환이 계속되는 구조예요. 근데 비버가 탄소만 잡는 건 아닙니다. 사실 탄소 얘기는 비버가 하는 일 중에서 그나마 측정하기 쉬운 부분에 불과해요. 비버를 생태계 공학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댐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냥 물이 고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생겨요. 물이 고이면 수생식물이 자라고, 수생식물이 자라면 곤충이 오고, 곤충이 오면 새가 오고, 새가 오면 포식자가 오고, 이 연쇄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버가 자리를 잡은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이 33%에서 최대 46%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물고기 개체수가 늘고, 양서류가 돌아오고, 특정 조류는 비버 습지에서만 번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습지 주변의 육상 동물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생기니까 마실 것도 생기고 은신처도 생기고 홍수 예방 효과도 무시 못해요. 비버댐이 물을 저장하면 강 하류로 한꺼번에 밀려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영국 대번 지역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비버가 있는 구역의 하류는 폭우 후에도 홍수 피해가 현저히 적었어요. 반대로 가뭄 때는 저장해둔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면서 건기에도 강이 마르지 않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수질 개선도 합니다. 습지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농업지역에서 흘러오는 질소와 인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줘요. 이게 정수처리 시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도 이어지죠. 비버 한 쌍이 댐 하나로 이걸 다 합니다. 탄소 포집, 생물 다양성, 홍수 예방, 가뭄 완충, 수질 개선. 어떤 기술도 어떤 정책도 이 5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비버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게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비버만 이런 능력을 가진 동물은 아니에요. 고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고래는 먹이를 심해에서 먹고 수면으로 올라와 배설을 합니다. 이 배설물에는 질소와 철분이 풍부한데 바다 표면에 뿌려지면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요.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늘면 광합성으로 엄청난 양의 탄소를 흡수하죠. 고래 한 마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순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포집하는 탄소의 양이 고래가 죽어서 심해에 가라앉을 때 저장되는 탄소까지 합치면 수십 톤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코끼리는요?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코끼리는 나무를 밀어뜨리거나 경로를 만들면서 숲의 구조를 바꿔요. 이게 밀도 높은 나무들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고밀도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역할을 묶어서 동물 매개 탄소 펌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걸 포함해서 자연의 과정을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자연기반해법, 네이처 베이스트 솔루션즈, NBS라고 합니다. 산림보건, 습지보전, 맹그로브 제식, 그리고 비버 같은 동물의 재도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화두예요.
각국 정부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 기반 해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기업들도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연 기반 해법이 완벽한 해답처럼 들리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해요. 가장 큰 문제는 측정이에요. 비버 습지가 탄소를 얼마나 잡는지,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잡는지, 얼마나 오래 잡는지를 정확히 측정하는 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스위스 연구처럼 잘 설계된 연구도 있지만 지역마다 조건이 너무 달라서 수치를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비버 습지 하나에서 연간 100톤을 잡는다고 해도 다른 지역 비버 습지가 똑같이 100톤을 잡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모호함이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린워싱이에요. 일부 기업들이 자연 기반 해법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명목으로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고 그걸 자신들의 탄소 배출을 상쇄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들이 주장하는 만큼의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지 검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버 습지에 투자했다고 하면서 실제 효과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배출권을 다 면제받는 식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버 자체의 불확실성도 있어요. 비버는 야생 동물이에요. 댐을 짓기도 하지만 부수기도 합니다. 이주하기도 하고 죽기도 해요. 비버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탄소가 한꺼번에 분해되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될 수 있어요. 저장했던 탄소가 오히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위험이 있는 거죠. 자연은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자연 기반 해법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예요. 자연이 효과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비버를 믿고 싶은데 비버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인간은 통제를 좋아해요. 씨를 심을 때 수확량을 예측하고 싶어하고 강을 다스릴 때 정확히 어디로 흘러갈지 계산하고 싶어합니다. 기후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술을 쓰면 탄소가 몇 톤 줄어든다는 명확한 숫자를 원하죠. 비버는 그걸 줄 수 없어요. 비버가 언제 댐을 짓고 언제 떠날지, 어느 강으로 갈지, 댐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 아무도 몰라요.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수 있는 숫자를 비버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버를 기후 대책으로 진지하게 보는 것 자체를 회의적으로 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자연에게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요? 정확한 숫자, 예측 가능한 결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 자연은 원래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거든요. 비버는 수천만 년 동안 댐을 지어왔어요.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게 비버이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비버가 만든 습지들이 얼마나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키웠는지 우리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자연이 충분히 효과적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자연을 충분히 되살려놨는가? 비버를 돌려보내는 건 탄소 계산기를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에요. 그게 불확실하고 통제하기 어렵더라도 어쩌면 그 불확실성이야말로 자연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 아닐까요? 비버는 오늘도 어딘가의 강에서 나뭇가지를 물어다 나르고 있을 거예요. 누가 봐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자기 일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강을 돌려주는 것. 그게 전부일지도 몰라요.